자, 지금 진행하는 건 빈칸 함의 추론에 대한 강의고요. 일단 내가 모든 과목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고3들은 수요일 1시, 목요일 1시 참여하고 있는 수업이 있어요. 풀셋 수업이죠. 풀셋 수업 때는 해제 강의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그런데 요 과목 시간, 빈칸 함의 순서 삽입 시간에는요.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볼 거고요. 90분 동안. 이 3, 4문제를 모든 단서를 빠짐없이 보는 걸 미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속도가 느리게 갈 겁니다. 2번, 적는 게 많을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패턴에 맞추려고 하는 거니 정말 중요한 건 이 시간 안에 집중해 주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며, 자, 어제요 육군사관학교 1차 기출, 이제 1차 시험이 좀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자, 육사나 공사나 해사나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수능처럼 보거든요. 근데 보통 영어 영역의 사관학교 기출은 수능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평을 받는데, 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빈칸 추론이 조금 난이도가 더 높다. 이게 약간 저명한 그런 평가인데 내가 봤을 때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마침 어제 기출문제가 딱 떴길래 장안동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빈칸 함의는 사관학교 기출로만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수능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네 라는 체감이 있을 건데 일단 한번 풀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공감을 좀 해봅시다. 되십니까? 좋아요. 자, 밑에 날짜 써놨고요. 오늘은 함의 추론은 안 보고요. 빈칸만 사관학교 기출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피십시오. 1번 문제.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에 4문제를 보는 게 나는 미션이거든요. 빈칸을. 자, 4문제 봐볼 건데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서 포맷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빈칸. 자, 가장 왼쪽에 보면 스텝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광펜 단서라고 써있죠. 자, 왼쪽에는 무엇을 쓰는 공간이냐면 형광펜 단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다는 란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요? 스텝 2. 정답의 근거 정리라고 써있죠. 빈칸에 답이 될 만한 근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가운데에는 지문 넣어놨고요. 스텝 3 밑에 칸에 보시면 선지 분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백이 되게 많죠. 각각 선지 옆에다가 왜 얘가 오답인지 정답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쌤이 미리 하나 풀게요. 수능보다 이 사관학교 기출은요, 선지가 좀 쉽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비슷한데 선지가 쉬워서 속어가 조금 쉽게 돼야지 맞게 푸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참고로 하면서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떤 느낌인지 체감을 해야 재미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시간은 3분 정도를 줘볼게. 풀어봐. 자, 1분 30초 경과.
20초 남았어? 자, 여기까지 3분 경과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한번 들어볼게요. 배민지 씨 잘했고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마이 갓. 맞췄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췄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때리진 않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인화가 아니거든, 그 단어가. 아니야. 맞았고. 아닙니다. 맞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자, 은솔이가 정답 말해줍니다. 은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 그러면 지금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찍은 친구들이 3번과 5번을 좀 많이 찍은 것 같아. 별표를 좀 쳐놓고. 얘들아, 지금 요 문제는 우리한테 수능으로 따지면 그 31번 빈칸 추론 문제지? 단어 빈칸. 단어 빈칸은 선지로 나온 단어의 뜻만 안다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속의 의미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쌤이 몇 개만 좀 적을 테니까 옆에다 적어주세요. 오야. 앞에 프린트 가지고 들어가. 자, 1번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아는 단어 뜻이 2개여야 돼요. 빈칸도 챙겨서. 그치? 빈칸에 1번 보고 있어, 수아야? 자, 1번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하나 적어주세요. 소통. 캠코더 조심해줘. 그리고 2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전달이거든, 전달. 네,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커뮤니케이션 보면 소통에 꽂혀서요. 전달이라는 뉘앙스를 모릅니다. 자, 여기서 전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전달은 옆에다 괄호 열고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써보자. convey라는 단어 써볼까? convey. 전달하다죠. signal도 써볼까? 신호를 보내다지. 그러니까 이 communicate, convey, signal 모두 다 어떤 정보를 타인에게 뭐 하기 위함이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런 단어라서 답은 1번이었던 거고. 자, 2번에 아까 희동이한테 내가 말했죠. personification은 개인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사물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방법. 의인화입니다. 자, 네, 3번. exploitation의 뜻이 2개예요. 2개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1번은 개발이란 뜻이에요. 개발. 그래, 개발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반대말로 착취라는 2번 뜻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착취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럼 2개가 좋은 거, 나쁜 거가 다르구나. 자, 4번도 말하겠습니다. 적응이란 뜻이 메인이고요. 4번 적응. 다른 뜻은 각색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적응과 각색 모두 괄호 열고 쓰세요.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화를 한다. 이 말 어때? 괜찮지? 자, 5번에 reflection은 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 반사를 한번 생각해. 빛 반사. 빛이 들어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반사하는 거지. 그럼 반사라는 단어가 성립을 하려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옆에다가 괄호 열고 써봐. 외부 자극에 따른 결과라는 얘기야, 반사는. 외부 자극에 따른 결과요. 단어 빈칸에 이렇게 속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몰랐다면 적어놓고 좀 외워줘.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빈칸 문장 먼저 봅시다. 자, 왼쪽 오른쪽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도 여기다가 적을게. 여기는 스텝 1에 대해서 쌤은 요 구간에다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텝 2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간을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형광펜 단서를 이 정도 위치에 쳤어. 그러면 그
그 왼쪽이나 오른쪽의 위치를 맞춰서 필기를 해봐. 알겠지? 그럼 좀 따라하기 쉬울 거야. 자, 일단 빈칸 문장 먼저 봅니다. 선생님, 빈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crying, 뭐 하는 거야? 우는 거잖아. 말하세요. crying 뭐야? 우는 거잖아. 근데 우는 거는요, is a form of a blank. 블랭크의 형태입니다. 다음 줄, weeping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weep은 뜻이 뭐죠? weep?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cry도 울다고 weep도 울다잖아요. 그럼 둘 다 우는 거 똑같은데 crying은 빈칸하지만 weep은 그렇지 않대. 여기까지 돼? 그럼 칠판 봐봐. 자, 스텝 2 부분에다 적는 거야. 빈칸 문제 공부할 때는 묻고 있는 타겟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뭘 묻는 것인가? 타겟 먼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옆에다 씁니다. crying 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weeping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거.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하는 타겟은 이 crying이 어떤 폼, 형태라는 거지. 여기까지야. 그럼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에 대한 거야? crying에 대한 거야. weeping이 아니라. 잡았죠? 자, 그리고 첫 문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첫 문장에 보시면 저는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 unusual 이란 단어에다 형광펜을 쳐볼게. 첫 문장에 나오는 unusual 잡아볼게. 그런데 unusual은 뭐야? 약간 내 친구 얼굴 같은 거. 어떻게 생긴 거야? 특이하게 생긴 거 아니야? 비정상적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써봐. 이거 비정상이야. 특이한 거야. 그럼 얘 반대말은 뭐야? 정상적인 게 뭔지를 알아낼 수 있어. unusual을 보면. 맞지? 그래서 첫 문장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가보자. 첫 문장. 야, 이건 되게 특이한 특징인데 English language가 treat, 다루고 있어. weeping이랑 crying을 as a synonym으로, synonym은 동의어란 뜻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weeping과 crying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 같게 취급하는 건 뭐 한 거야? 비정상적인 거야, 이 말이지.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건 crying과 weeping은 서로 다른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맞나?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내 수업을 들어봐. 아니 쌤, 비정상적인 거면 얘를 강조하려고 쓴 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두 가지가 같은 미국의 언어 특징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난 이 생각도 가능하거든? 근데 빈칸은 타겟이 중요하잖아. 타겟이 뭐였어? 두 가지가 뭐하다고? 다른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중요한 것도 뭐야? 두 가지는 다른 거야.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지. 맞나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또 있습니다. whipping. 형광펜 쳐볼까? 자, 왼쪽에다 또 써봐. 쌤, 지금 뭐에 대한 단서가 나왔어요? whipping에 대한 단서가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crying에 대한 설명도 뒤에 이어지겠죠. 다만 whipping과 crying은 다르다라는 게 우리가 얻은 팁이니까 이것과 반대로 crying은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그 다음 형광펜 칠 거 딱 하나 있거든? 내가 어디다 칠 것 같아? 지문에 어디에 칠 것 같아? 맞춰봐. 어디? whipping 끝나고 crying 얘기 시작되는 구간이야. 찾아. 어디야? 은수 찾았어? 뭐로 시작해? crying on the other hand. 그치, 거기다 형광펜 한번 쳐봐. crying on the other hand 형광펜. 자, 찾아지면 끄덕 한번 해보세요. 끄덕하면서 쳐주세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문에. 그렇지.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지금 내가 몇 번째 줄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 다 찾고 있죠?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독해야 잘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얘와 반대되는 crying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답의 단서가 되는 구간은 요 구간이 우리한테 정답의 단서가 될 거고요. 골라졌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육사는 우리 올해 처음 다루는 거라 선생님이 한번 읽어줘 볼게요. 자, whipping부터 갑니다. 야, whipping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반사적 성격이 있어. 자, 그리고 이 반사적 성격은 which are found in all its variety. 그것의 모든 종들에 발견되고 있고. 즉, the overflow of the tear gland. tear gland 하면 눈물 샘이고요. 글랜드가 붙으면 무조건 샘입니다. 그래서 sweat gland라고 해도 이것도 땀샘이란 표현이거든. 자, 그럼 눈물샘 밖으로 overflow, 흐르는 형태가 있고요. And a specific form of breathing, 하품을 할 때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This, 바로 이런 기본 눈물인 weeping은요, vary in intensity, 강도가 vary, 매우 다양합니다. From, 뭐에서부터, 그 다음 줄 끝에 to, 이것까지요. 다시 from, 뭐에서부터 a mere moisturing of the eye, 눈을 간단하게 적시는 작업에서부터 다음 줄 to an outburst of tear, 눈물이 폭발되는 시점까지 말이야. 그리고 이 눈물의 폭발은 accompanied by, 뭐에 수반되냐면 convulsive, 경련을 일으키는 sweeping, 흐느끼는 과정에 의해 수반돼. Just as, 마치 laughter, 웃음이 vary in intensity, 강도에서 다른 것처럼 말이야. From smiling, 단순한 미소에서 to conversion, 경련까지 일으키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쳐봐요. 자, 정리 한번 갑시다. 스텝 2에다 적는 거야. 타겟을 우리가 잡았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진술은 weeping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weeping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눈물은 눈에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품을 할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거지. 기본적 눈물이며 intensity, 강도가 다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얻은 weeping에 대한 정보야. 하지만 직접 단서야 아니야?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와 반대되는 crying에 대한 단서를 잡으러 가볼게. 됐어? 가보자. 자, 이와 반대로 crying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이런 겁니다. emitting of sound. 소리를 발산하는 거예요. signaling, 뭘 알려주는? distress, 우울감, protest, 저항력, or some other emotion, 아니면 다른 감정들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전달하는 소리를 방출하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 자, 그럼 밑줄 한 번만 쳐볼까? The emitting of sound, signaling, distress, protest, or some other emotion까지 밑줄 쫙 치고 쌤 봅니다. 야, 그러니까 이 crying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감정을, 되나요? 소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느껴지나 봐. 얘는 우는 거예요. 눈물이 보여요. 근데 얘는 뭐로 전달해요? 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잘한다. 또 다음 문장 해석해 볼 텐데, 자, 요게 조금 어려웠던 게 얘들아, combined with의 with에다 그냥 검은 색깔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봐. 해석 연습도 같이 한번 해가 보자. 그리고 or alternate 뒤에 with도 또 동그라미 쳐봐. 자, 그 밑에다 각각 적어. with 밑에다 전치사 1번, 전치사 2번을 각각 적으시고, 얘들아, 전치사는 뒤에다 뭐가 나와줘야 되지? 명사가 따라 붙잖아. 전명구니까. 그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뒤에 나오는 이 부분 말이야, weeping. 이게 전치사의 공통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럼 1번, 2번 뒤에 각각 weeping을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석되면 돼. 이 crying은 may be combined with whipping. 흐느끼는 것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alternated with whipping. 흐느끼는 것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 말하는 바는 울음과, 그러니까 crying과 whipping은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예요. 뒤에 더 갑니다. It may be frequently. 넘어갈게, 다음 문장. 자, 빈번하게 when a child, 아이나 or depressed patient, 뭔가 우울한 환자가 is said to be,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Crying is heard of.
그의 머리를 떨구고 울었다. crying 했다라는 거지. 이랬을 때 his eyes, 그의 눈은 are in fact dry. 사실 뭐 할 수 있어? 말라 있을 수 있어. 그럼 나 칠판 봐봐. crying 하기는 했는데 눈은 말라 있어. 그 말은 이 경우에 뭐는 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눈물은 나지 않아도 괜찮은가 봐. 눈이 말라 있다는 건. 오, 그럼 쌤 다시 이 문장도 밑줄 칠까요? His eyes are in fact dry. 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자. 이게 두 번째 단서가 될 것 같은데? 됐어, 밑줄? 잘하고 있다. 그 다음 거 가볼게. He is not whipping. 그는 whipping하는 건 아니에요. On the other hand, 이와 반면에 when your child ready, 당신의 자벽부가 밑에 나와 있고요. Has a good cry at the movie. 영화에서 굉장히 잘 울고 있대. 영화 장면 봤는데 뭐야 저 우는 연기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상황인데 she 그때 isn't crying. 그녀는 crying 하는 게 아니라 weeping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잘 울다는 뭘 잘 보이는 거네. 눈물을 잘 보이는 건가 보다. 이제 마지막 crying is a form of blank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칠판 보세요. 얘가 단서야 얘가 단서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말을 가장 잘 내포한 걸 빈칸에 넣어줘야 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고요. 소리로 하는 거고 눈물은 없어도 돼요를 가장 잘 표현한 걸 넣어보자고. 그치?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커뮤니케이션. 무슨 뉘앙스가 있다 그랬죠? 소통 말고 전달. 내 거 준다고. 2번 갑니다. 의인화란 개념 전혀 언급한 적 없죠. 3번 뭘 개발할 거고 뭘 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4번 각색 적응 안 됩니다. 상황에 따른 변화 없었고요. 5번 외부 자극에 따라 리플렉션으로 나온다? 그럼 오히려 위핑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 5번도 안 되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1번. 자, 요것만 적어 놓을게요. 5번 옆에다가는 5번은 위핑의 범주인 거고 그러니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좀 매력적 오답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때? 됐지요? 자, 그럼 오히려 얘가 1번 문제는 약간 산발적이었던 것 같아, 정답이. 근데 2번 문제 넘어가 봐. 자, 2번 문제는 좀 길거든요. 긴데 맥 하나만 딱 짚으면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 그리고 밑에 배점 봐봐. 얘들아, 이 문제 배점 몇 점이야? 3점이지. 얘들아, 우리 수능 영어에서도 고난도는 몇 점이지? 3점이죠. 근데 육사기출은 문항수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육사기출에서는 4점짜리가 고난도예요. 아까 봤던 문제가 4점이고 지금 건 3점입니다. 우리한테는 2점짜리 문항이 되는 거지. 그치? 길긴 하지만 맥 하나만 딱 잡자라는 키워드를 전달하면서 자, 얘도 한번 풀어보러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얘도 한 3, 4분 정도 줘볼게. 시작.
30초만 더 줄게요. 은솔이 고민 잘했네, 끝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 1번. 오케이, 틀린 거 지우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1번. 그리고 답을 못 찾았어도 괜찮아. 들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고, 쌤이 지금 문장 거의 다 해석해주지. 이유는 직독직해는 무너지면 답 절대 못 찾아.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하자. 내가 말할 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자기도 웅얼웅얼 하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갑니다. 쌤 제시문 먼저 볼게요. 즉 빈칸 문장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compelling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죠. 여러분들 compel은 동사에서 출발하지. compel 강요하다라는 동사잖아. compel. 그래서 compel에 ing가 붙어버리면 강력한이란 뜻이 됩니다. 그럼 강력한 증거가 있어. From industrial working practice. 산업적인 노동 관행에서 나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demonstrated. 대절이 아래 보여줬어. In many critical. 많은 중대한 기반시설 회사들 안에서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는 블랭크 할 거야. About safety. 안전과 기술적인 리스크. 위험에서 말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타겟부터 잡아가자. 타겟. 자, 이 글의 타겟은 주어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어가 의사결정자거든요. 그 회사의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결정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결정자. 회사의 결정자는 빈칸할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 형광펜으로 바꾸십시오. 자, 자네들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어야 됐냐면 매니지먼트 시오리라는 단어가 눈에 빵 하고 들어왔었어야 됩니다. 형광펜이에요. 매니지먼트 시오리입니다. 그리고 단어 먼저 한 번만 잡을게요. 동사 자리에 postul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자, 이건 별표. 꼭 좀 외워줘. 자, postulate는 뭐랑 똑같냐면 assume이랑 똑같아. 그래서 가정하다, 전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아예 외울 수 있게 3번 외칩시다. postulate, 가정하다. 3번 외칩시다. postulate, 가정하다. postulate, 가정하다. 단어도 postulate, 가정하다. 됐습니까? 자, 이게 가정하다인데 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됐어요? theory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 쌤 theory는 뭐예요? 이론입니다. 이론. 수능 경고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론, 이상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었어? 이론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럼 분명히 좀 뻔하지 않아? 이에 반대되는 현실이 나오잖아.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하지만 현실은 이래요. 그럼 하나 더 밑줄 칠게 그 부분이거든? 어딨나 또 찾아봐.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 라고 전환할 거야. 그거 어디야? But in reality. 거기 형광펜 쳐봐. 찾아지나 보고 가자. But in reality. 그치. 민지 찾았고, 채원이 찾았고, 동주도 찾았고. 다 찾았나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But in reality. 오케이. 아, 쌤 역시 이론과 반대되는 reality.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 오른쪽에 답의 근거를 적을 때도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그와 달리 지금 현실은 이런 상태야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계속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답이 되는 구간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떠하느냐 여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잡았으면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 잘 따라와봐. 이 부분 내가 자세하게 직독직해 해줄게. 계속 따라와. 자, 가정합니다. 대절 이하라고. executive, 관리자들은요, manage their subordinate, 그들의 부하 직원들을 관리합니다. through information, 정보를 통해서요.
즉, they, 집행자들은, 즉 관리자들은 receive information, 정보를 받아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그 정보를 process, 처리하고요. take decision,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convey these to their subordinate, 그들의 직원들한테 이것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 봐봐. 지금 내가 직독직해를 해가고 있잖아. 이때 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고 눈으로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전자를 선호합니다. 그게 집중이 잘 될 거예요. 구문 분석을 좀 하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The quality of information received by executive. 그래서 관리자들에 의해서 받아지는 정보 about the real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an organization. 조직의 내부, 외부의 실 상황에 대한 그런 받는 정보들은 affect, 여기가 동사죠. 영향을 미칩니다. The quality of their decision. 그들의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요. And ultimately, 그래서 궁극적으로 the adequacy of an organization response. 그 조직의 반응의 적절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To any chang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조직의 내부, 외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든 말이죠. 됐나? 그럼 나 봐봐. 이 구조가 이해되나 봐. 정보는 결정자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결정을 내려요. 프레임 이해돼? 그리고 이 결정은 회사가 적절하게 반응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쭉 풀어준 것 같아.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더 읽을게. 이제 Getting feedback from subordinate about the real situation. 실제에 대한 부하 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나 봐. 피드백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상황이야 지금? 직원이 관리자한테. 그럼 얘도 정보 아니겠어? 이 피드백도? 맞죠? 그럼 다시 종이 보세요. At the very bottom of the corporate hierarchy. 그 회사의 계급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실생활에 대한 부하 직원의 피드백을 받은 거야. 민지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버리면요. About the real situation is, 이거는요. Crucial for the survival of an organization. 그 조직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정보는 조직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as, 왜냐하면요. it allow, 이건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executive, 관리자가 detect risk, 위험을 감지해요. in time, 제때. 제때 위험을 감지하고 and take measure,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거든요. to mitigate them, 그것들을 완화시킬. 여기서 별표 칠 단어 mitigate, 뭐 시키다? 완화시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는 단어로 바꿔볼까? 완화시킨다는 건 relieve, 완화시키다. 맞죠? ease, 완화시키다. 걔네들의 고급 버전이야. 아까 assume의 고급 버전이 postulate였고요. relieve의 고급 버전이 mitigate입니다. 자, 여기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But in reality. 갑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For a number of reasons, 많은 이유들로 feedback from subordinate to executive. 부하 직원으로부터 집행자한테 가는 그 피드백이 is often distorted. 뭐 됩니다? 왜곡됩니다. 밑줄 칠 한 단어 뭐예요? 왜곡. 그럼 칠판. 부하 직원이 주는 피드백은 정보 아니었어요? 근데 정보가 뭐 될 수 있대요? 왜곡될 수 있대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형광펜 하나 추가할까? 어디다가? as a result 추가해볼까? 정보가 왜곡. as a result 체크. 그 결과. 그럼 가자. 자, 그 결과. 관리자들은 open receive, 종종 받습니다. 비현실적으로 확신하는 리포트를 받아요. 이 리포트가 직원이 윗사람한테 올리는 보고서일 텐데 그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어마이가 우리 대표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잘 먹힐 것 같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밑줄 칠 한 단어는 또 뭐야? 또 뭐야? distorted랑 비슷한 단어가 뭐야 얘들아? unrealistically지. 입으로 쭝얼쭝얼 좀 해줘.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 그럼 다시 칠판. 정보가 왜곡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비현실적인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1, 2, 3, 4, 5번 선지를 직독직해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고3들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저학년 친구들은 선지 해석이 털려. 이게 털리면 답이 안 나와. 그치? 그리고 고3들도 한 3등급 정도 들어온 친구들은 선지 해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한번 잡을 건데 자, 1번 봅니다. 어렵다는 걸 안다. 객관적 정보를 얻기에. 즉 객관성을 달성하기 어렵다인 거니까 답은 1번이었던 거고. 이해되면 끄덕? 네. 자, 2번 갈게요. disregard. 무시한다. 직원의 의견을. 이거거든? 그럼 무슨 단어가 아니야? 무시한다가 틀렸지. 왜곡된 직원들의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3번에 수거 표현 나오는데 are obsessed with 얘는 뭐뭐에 집착하다라는 표현이야. be obsessed with 뭐뭐에 집착하다. 자, 그렇다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착한다. 그럼 틀린 건 collecting이 X죠. 수집의 문제가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왜곡된 게 문제였잖아요. 4번 내려갑니다. show a tendency to 투부정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그럼 뭐가 틀렸어? their own X. 지 혼자 판단한다는 게 아니잖아. 정보 찾는 건 마찬가지죠. 5번 갑니다. designated라는 건 지정된 이란 표현이야. 그럼 지정된 경로만 허락한다 이 말이야. 의견을 표현할 때. 그럼 너 의견 표현할 때 나한테 직접 보고하지 말고 이 사람 거쳐서 보고해. 경로의 문제야? 아니죠. 그럼 뭐가 다 X가 채워지는 거지? 채널이 X가 되는 거지. 앞에 게 4점 고난도였고 지금 껌 3점이었어. 왜 차이가 있는 줄 알겠니? 나는 앞에 게 훨씬 더 고급졌던 것 같아. 답 찾는 건. 그쵸? 자, 그럼 이제 웜업이 끝난 겁니다. 뒤에 3,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하품을 하면요 탄소가 나와요. 탄소. 내가 하품을 쩍쩍 하면요 다른 친구한테 탄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selfish,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 새끼들. 그래서 한 번에 하품을 하고 끝내버리려고. 어때? 들숨 날숨에다가 한번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 마시고 들이마셔 한번 뱉읍시다. 됐죠? 누가 양치 안 했어? 됐어? 됐지요? 자, 3번 문제 별표예요. 풀어볼게요. 자, 얘는 내가 5분까지 기다릴게. (2분경과)
앞으로 1분만 더 줄게. 성은아, 턱 깨지 마. 자, 여기까지 내가 4분 30초를 쟀거든, 얘들아. 정답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 3번. 맞췄다, 손 들어볼까? 기분 좋게? 오. 많은데? 알았어. 자, 얘들아, 내가 성은이한테 성은아 턱 깨지 마 이랬잖아. 내가 갑자기 오버랩 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다. 오은영 금쪽이 상담소, 막 이런 거나, 막, 이혼 숙녀 캠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쓰레기야? 뭐야? 재밌잖아. 근데 약간 나는 그걸 다 보면,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걸 다 보면 약간 진이 빠진다, 이상하게. 그래서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뜨는 거 있잖아. 그걸 가끔 보거든, 시간 날 때. 그냥 보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금쪽이었는지 교육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군인이신 거야. 봤어, 그거? 아빠가 군인이야. 그럼 거실은 보통 어때야 돼? TV 있고, 쌤 또 TV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파 겁나 좋은 거 딱 있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애가 셋인가 그랬어. 나 엄마까지 해서 책상이 4개가 거실을 장악하고 있고, 엄마는 감독자로서 그 책상이 있고, 아빠 자리는 부엌에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야. 그래서 딱 신문 보고 계셔. 딱 그리고 아버지가 종을 울려. 종을 울리면 애들이 자리에 앉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지켜보다 허리 펴. 누구한테 이래.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무리 쌤도 이렇게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 야, 집이 저러면 진짜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쌤이 어디까지 또 통찰을 했느냐. 내가 또 공상이 많은 타입이라. 나중에 선생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 자, 웃기지 않았네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고민이 되는 거죠. 정미한테 엄마가 좋은 책상을 사줄게. 아주 좋은 책상을 놔두고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해서 내 서재 옆에다 붙여놓는 거지. 너무 싫어, 은솔아? 너무 싫어? 나 또 너희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 예를 들면 내 아빠가 조정식이야. 조정석 말고, 거미 남편 말고, 내 아빠가 조정식이야, 정승재야, 막 이러면 아빠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아빠가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아빠가 가르쳐 줄게 하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난 한다. 난 죽어도 안 한다. 억지로 하겠다. 용돈 받으려고? 알았어. 너무 궁금해. 내가 한번 때려친 적이 있어. 선생님 동생이 나랑 5살 차이나. 터울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영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부모님이 알바해라. 돈 줄 테니까 네 동생 네가 가르쳐 했는데 한 번 10분 수업하고 때려쳤어요. 안 되겠다. 엄마 아빠 이거는 그래도 내가 동생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거든. 나 이거 동생이랑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 내 인격적 모독이 너무 많이 나와. 너 대가리 왜 그러냐고. 이래서 못했었거든.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한번 갑자기 우리 성은이를 지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군대처럼 띵동하겠습니다. 육사! 오늘 보고 있는 게 특히 육사 기출. 자, 갑니다. 미치지 않았고요. 답은 3번이었거든요. 자, 그럼 선제 해석을 또 한번 해줄게. 잘 해석했나 봐봐. 1번 중요한 수거 표현이 많아. be subject to죠. 이러면 뭐뭐의 영향을 받다예요. 동주 알고 있었어? 이 정도면 알아야 된다. 1번 선지야, 이 새끼야, 선지. 자, be subject to 뭐뭐의 영향을 받다. 그러면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니다. be fat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운명이다. 그럼 our power, 자신의 힘을 맹목적으로 blindly abuse, 남용할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have a choice, 선택권을 가진다. in how we exert, 발휘하다, 행사하다.
우리의 힘을 행사할 방법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됐어? 4번 are the architect. architect는 건축물인데 그냥 건축물이라고 딱딱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 그럼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 완벽하게 stable, 안정적인 planet, 행성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인 것 같고 5번 내려갈게. cannot impact,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surrounding에 s가 붙어 있으면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란 단어로 바뀌잖아요. 자,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 a single blow, 한 번의 타격으로. 그래. 얘들아, 집 가서 내가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 많아. 막 하기가 싫어. 그러니 쌤이 잡아줄 때 흘겨 적어놔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잡고요. 빈칸 문장 봅니다. 쌤, 빈칸 문장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위치 맞춰서 파겟 잡겠습니다. human, 인간이 주어요. unlike hurricane, 뭐와 달리? 허리케인과 달리. 자, 이제 여기서 내 팁을 줄게. 허리케인은 구체적 소재야, 일반적 소재야? 구체적 소재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더 일반화 시키려고 해봐. 허리케인은 뭐지? 자연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현상과 달리 누구를 찾으라는 거구나. 인간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타겟도 봐봐. 아, 자연과 인간은 서로 다른데 맞지? 우리의 타겟은 인간이 어떠하냐라는 걸 찾으라는 건가 봐. 은솔아, 70분 풀 때 1회 풀면 된다. 알겠지? 오, 부담스럽대요. 자, 잡았고요. 첫 문장 올라갑니다. 형광펜은 여기다가 치세요. many claim에다 쳐주세요. 그냥 얘가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얘기하는데를 알아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럼 얘를 뭘 나타내는 거예요? 통념이죠. 맞습니다. many claim, 통념. 아, 오늘따라 목소리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듣기 힘드나요? 아닌가요? 알았어요. 자, many claim이 통념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반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내가 읽어볼게. 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human have become, 인간들이요, force of nature, 뭐가 되어갔대? 자연의 힘이 되어갔대. 오, 자, 칠판 다시 봐. 쌤, 일단 우리 통념부터 잡아갈게요. 위치 맞춰서. 자, 통념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연의 힘이 됐답니다. 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의 힘이 됐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유전자 조작도 하고요. 있던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없던 병을 생기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자연과 같은 힘이 있대요. 세진이 되지? 다음 문장. Oliver Morton in the Planet Remedy argues. 어디다 밑줄 칠 거야? 올리버 몰튼에다가 밑줄이. 자, 왼쪽에다 계속 써봐. 쌤, 올리버는 뭐예요?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문이에요? 인용문이에요. 인용문이라는 건 앞과 뒤가 어떨 거라는 거 알려줘요? 같을 거라는 거 알려줘요. 갈게. 자, 그럼 이 사람은 argue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this, 이것은 즉 인간이 자연의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건 lead to, 이것으로 이어진단다. a paradox, 뭐로? 역설로 이어진대요. 자, 이 역설은 땡땡 즉 humans are grown, 인간들이 자라나서 so powerful, 매우 힘이 세졌어. that, 그래서 그들은 are a force of nature, 자연의 힘이 됐다. 그리고 force of nature, 자연의 힘이라는 건 are things which by definition, 단언코 분명히 are beyond the power of human,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것이야, 이 말이야. 직역돼? 그럼 나 칠판 봐봐. 어찌됐든 인용문이니까 엿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 정리를. 인간은 자연의 힘을 가졌어. 물론 이건 맞는데, 야, 근데 자연의 힘은 늘 누구의 힘을 능가하는 거야? 인간의 힘을 beyond, 능가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아무리 힘이 세졌다 할지언정 누구를 이길 수는 없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 이런 말인 것 같아. 다음 문장. This, 바로 이런, rather, 오히려
ominous 이건 몰라도 되는데 불길한이란 단어고 이런 오히려 불길한 pessimistic 비관적인 설명은 왜 불길하고 비관적이야? 인간은 자연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It's not entirely accurate. 완전하게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광펜 칠 거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에? however 아니야. 어디야? Not entirely야. 맞아. 자, 쳤으면 이제 왼쪽에 써가보자. 선생님 지금 우리 뭐 잡을 거냐면 not entirely 이거 잡아볼게요. 이거 선생님 무슨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들아? 부분 부정이라고 부르지. 그 말은 위에 거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전환하겠다는 거야? 전환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그치? 그럼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던 건 어찌됐든 누구의 힘이 가장 강하다 이 말이었는데 자연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에서 이제 논지를 뭐 해주면서 전환해주면서 자연의 힘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뭐한 경우도 있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얘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자연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더 우월한 경우도 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이제 그 포인트 잡았으니까 다음 문장부터 읽어볼게. granted는 물론이란 뜻이야. 야, 물론 human, 인간은 are no longer only passive.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럼 밑줄 칠 말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not, no longer only passive에다 밑줄 쳐야 되겠지. 그냥 단순히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애가 아니야.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쵸? 다음 문장. As a global species는 전명구로 묶이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으로서 our impact, 인간들의 영향력 또한 global, 전 세계적입니다. 인간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And 그리고요, we are, 인간은 distinct force on nature, 자연에 가해지는 distinct,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별개의 힘이에요. 자연과는 구분되고 분리되는 또 다른 힘이에요. 이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밑줄 distinct force에다 밑줄이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벗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볼래요? 선생님 지금 not entirely에서 전환되는 구조를 봤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 벗이 또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쌤 벗은 두 가지 논리 방향이 있다. 이거 우리 수화 잘하던 거 아닌가? 그치? 자, 벗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역접이 있고요. 하나는 순접으로 강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뭘까요?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가자.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But 하지만 we are also unlike. 우리는 또한 unlike the mindless force of nature. 아무 생각 없는 자연의 힘과는 unlike 뭐예요? 달라요. 그럼 인간은 마인드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역접이야, 강조야? 강조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밑줄 쳐질 포인트는 unlike the mindless force에다가 밑줄 쳐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형광펜 다시 드세요. 형광펜. 자,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허리케인이에요. 형광펜.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주어가 뭐예요? 허리케인이에요. 형광펜. 그 다음 문장은 앞에가 뭐라고 바뀌었어? as a society입니다. 형광펜. 그럼 마지막 것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입모양으로 말해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인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허리케인은 다 뭐겠어? 자연일 거야. 맞습니까? 혼자 읽기 어려웠을 거라 읽을게. 허리케인은 첫 번째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은 cannot choose to do. 할 수 없어. 즉 이걸 할 거라고 고를 수가 없어. 이 말인데 뒤에 나오는 anything but에다가는 그냥 검은색 펜으로 밑줄 한번 긋고 별표 좀 쳐봐.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거 구분을 좀 해줄게. 자, anything but이라는 표현이 또 자주 나오고 얘랑 비슷한 거 하나 중에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T-H-I-N-G nothing but. 자, 이 두 가지 의미 차이를 좀 기억을 하자.
자, 여기 나오는 요 but과 이 but은 둘 다 똑같은데 이때는 except라는 의미로 쓰이는 but이야. except는 전치사 except를 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 뜻이 뭐뭐는 제외하고 라는 뜻이 돼. 그럼 그대로 살려보자. 뒤에 거는 제외하고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이 말이야. 뒤에 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얘는 부정어구라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는 부정의 강조 표현이거든. 돼? 쉽죠? 그리고 nothing but은 그럼 그대로 해석해봐. 뒤에 거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말인 거니까 뒤에 거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얘는 only랑 똑같고 그럼 위에는 부정이 되고 밑에는 긍정의 강조 표현이 되니까 달라 톤이. 그럼 지금 문장 다시 봐봐. cannot에 not에다가 세모 치고 anything but에다 세모를 다시 쳐봐.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무슨 부정이 돼? 이중 부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어구 빼고 이 문장 다시 읽어보면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은 choose, 골라야 해. which the law of physics, 물리학의 법칙이 prescribe, 지정한 방식대로만 행동해야 돼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자연은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다음 허리케인도 enslave만 보고 난 안 읽었거든. 속박돼, 노예로 구속되어 있어. 뭐? 자연 법칙의 말이야. 그럼 다음 내려올게. as a society.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한 단어만 밑줄 쳐봐. 어디다 치고 싶어? 내 맘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shape. 그치, 밑줄.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 쳤던 말들을 다 모아서 선지로 가보자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 우리만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1번 있지 않습니까? 1번은 뭐의 범주로 처리해야 돼요? 자연의 범주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옆에다 써놓으시고. 나머지 선지는 그닥 변별력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 맞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3번까지 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해석을 이렇게 달아왔거든요. 여러분들 해석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육사 기출이라 따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맞추고 빨리 끝내줄게요. 자, 4번 문제도 제가 한 4분 30초까지 시간을 드려볼게요. 시작! (2분) 경과
속어? 속어 안 합니까? 속어? 이소연 제자님, 배운 대로 하십시오. 우리 하늘이가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정답률을 보니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잘했습니다. 귤이 그 중에 답이 있어요. 걘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두이야. 아싸. 아싸. 오호, 김서윤 잘했는데. 도현이는 고민 중? 은수 손 오케이. 아, 아니야, 민지야. 자, 4분 26초에서 끌게. 내가 늘 이런 상상을 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갔어. 내신 시험장이야. 답을 알려주면 너무 부정행위니까 잘못 골랐을 때 한 번만 아니야가 들릴 수 있게 해보는 거야. 잘못 딱 골랐어? 아니야. 한마디만, 한 문제당 한 번씩만 외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행위는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있어. 쌤이랑 수업할 때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다. 아주 본론적인 말이지만. 그리고 봄쌤의 방법을 온전히 체화한다. 그럼 마치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가 봄쌤이 된 것 마냥 아니지, 아니야.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치 이 물화일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얘도 선지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1번부터 선지 해석해보면 독자의 공감, 타인에 대한 이 말이죠. 2번 갑니다. 상징적인 중요성, 그것들이 나타내는, 보여주는 이런 말인 거고 3번 정체성의 변화, 시간의 흐름과 함께 4번 감정적인 연관성의 양, 과거의 자아와 5번 The influence of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actuality라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사회적인 실체, 뭔가 존재하는 것, 띵!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럼 사회적인 것이 독자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자,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빈칸 문장부터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자, 타겟 먼저 잡아봅시다. 자, 타겟에서 they, 그것들은 또한 as we rerea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읽을 때 빈칸을 측정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자, 미주얼은 측정하다인데 얘들아 우리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해볼까?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측정해볼까? 그 말은 온도를 보여주고 미세먼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미주얼은 보여주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reread, 다시 읽을 때 빈칸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다시 읽을 때가 키워드인 것 같아 나는. 그치? 그래서 칠판봐. 난 이렇게 적었어. read. 뭔가를 다시 읽는 거야. 한 번 읽었던 거 또 읽는 거야. 그때 빈칸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형광펜 단서가 없지는 않는데 아까 봤던 것들 보면 이론, 현실, 통념, 반박 이렇게 구조가 좀 명확했는데 얘는 그 구조가 없어. 지문이 계속 산발적으로 지 하고 싶은 얘기 떠드는 건데 다만 단서가 어디는 중요한 거야는 알려줘서 그 부분만 끈질기게 잡고 갔었어야 돼. 이해돼?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 자, experience in life. 삶에서의 경험이 있어. 자,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약간 어렵더라고요. experience in life가 주어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includes가 동사가 돼. 그럼 중간에 껴있는 건 그냥 괄호를 묶으면 될 테니까 삶에서의 경험 말이야. 이 삶에서의 경험이 include, 포함할 거야.
experience of other book, 다른 책의 경험도 포함할 거야. 그럼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것도 있을 거야.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다시 첫 문장 읽을게. That standard, 그 기준 말이야. 즉 내가 살면서 살아온 경험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against, 비추어서 which we judge, 우리는 판단할 거야. Whatever we found in a book, 우리가 책에서 발견한 무엇이든 말이야. 그럼 내 경험에 책에서 읽은 걸 평가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평가해보겠다고. include, 그리고 그 경험 안에는 다른 책도 포함을 하는 거고 그리고 other book which, 이 다른 책은 like direct knowledge of social actuality, 사회적 실체와 같은 직접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contribute to, 이것에 기여할 거야. The assessment of each new text, 매번 새로운 텍스트를 평가하는데 기여할 거야. 준영이 해석되니? 여기까지? 직역. 자, 그럼 나 봐. 이게 이대로 번역이 됐나 봐. 자, 스텝 2야, 여기는. 결국 내가 어떤 경험을 해 갈 거예요. 이 경험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요. 책에서 읽은 것들도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나한테 쌓여왔던 경험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새로운 텍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 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오, 납득돼? 돼?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을 칠게. in rereading이야. 형광펜이야. 쌤, 얘는 연결사, 대명사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형광펜을 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니네들이 해야 되니까. 야, 우리한테 타겟으로 준 게 뭐였어? 다시 읽을 때였지. 그럼 여기도 다시 읽을 때인 거니까 뭐가 등장을 한 거야? 타겟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rereading 안에서는 demand on memory, 기억에 대한 요구가 multiply, 뭐한대? 증가된대. 자, 말이 조금 어려워.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그런데 말이야, reread를 할 때 벌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reread를 하면 기억에 대한 요구가 multiply 하게 된대. 그럼 얘들아, 이제 요 말과 요 말을 합쳐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 연결해보려고. 기억이라는 건 위에서 어떤 단어랑 똑같아 보여? 기억,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그럼 뭘 것 같아? 경험이지.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그럼 내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을 땐 그 과거의 기억들을 좀 잘 보려고 한다는 건가 봐. 이 정도까지 잡을게. 다음 문장. Not only. 형광펜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 나와요? We also. 그대로 쳐. 밑으로 두 줄 내려와봐. 접속사 뭐 나왔어? even if 형광펜이야. 자, 이거 닫고 선생님 한번 봐봐. 자, 일단 여기까지 말이 좀 흐리멍텅하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온 게 not only but이야. not only but also.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even if거든. 그럼 얘들아, 얘네들을 알면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지.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걸 손짓하고 있는 애들이야. B가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솔직하는 애들이잖아. 자, 여기를 살려서 나돈이 버들스 먼저 읽어볼게. 자, 비록 우리가 지혜에 간섭할 거야, 관여할 거야. 이 wisdom, 지혜는 acquired by diverse experience, 책과 삶의 다양한 경험들에 의해 얻어졌던 지식이야. 그 지식에 관여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by the power of memory, 메모리의 힘에 의해서, 역시 기억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억의 힘에 의해서 feel the influence of our previous reading, 우리 이전에 읽었던 것의 영향력을 떠올릴 거야. The book now before us,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책을 이전에 읽었을 때 그때 나한테 미쳤던 영향력을 떠올릴 거란 얘기야. 그럼 A를 밑줄 쳐야 돼? B를 밑줄 쳐야 돼? 일단 B의 밑줄을 쳐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밑줄 한 번만 쳐볼게. also 뒤에 나오는 feel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한번 쳐봐.
그럼 칠판 봐봐. 쌤 결국 우리가 다시 읽게 되면 처음 읽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말인 것 같아. 나 이 책 어린 왕자 같은 거 막 사람들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잖아. 와, 나 이거 제일 처음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이런 거 봤었을 때 나 무서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것 같아. 답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번에는 even if 갈게. 자, even if도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해요. 살려서 읽어봅시다. 자, 심지어 our recollection of a particular 특정 내용에 대한 우리의 회상이 has become vague,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 모호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지식은, 즉 기억된 지식은 informs our response, 우리의 반응을 알려줘. to a new exchange with the text, 텍스트와의 새로운 교환에 대한 반응을 알려주는 거야. 말 어렵지? 근데 우리가 밑줄 칠 건 어디서부터? retained부터 텍스트까지 밑줄 쳐야 되지 않겠어? 그럼 결국 나한테 저장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텍스트의 반응을 결정한다라는 거니까 기존의 기억이 내가 이 텍스트를 다시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래. 다음 문장 더 읽을게. Memory of our past self. 우리 과거의 자아에 대한 기억은 originate in, 이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goes beyond the memory of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벗어나기도 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형광펜이야. 벗에다가 형광펜 쳐보자. 그럼 지금 내가 잡은 게 벗이거든? 그래, 나 벗도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애냐? 뒤가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애인 거 아니야? 뒤? 그럼 여기서 밑줄 쳐진 말은 뭐야? beyond부터 ourselves까지 밑줄 쳐봐. 야, 이건 우리 자아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는 거야. 그 다음 문장으로 내려올래요? 가세요. 자, reading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찾았어? 근데 이건 단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뭐야? 몇 번째 읽었을 때 하는 말이야? 처음 읽었을 때야. 근데 우리의 타겟은 뭐야? 다시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지? 그래서 나는 이 문장 아예 버릴게. 버리고 다음 내려오니까 주어가 뭐로 나와 있어? rereading이라고 타겟 발견했다. 형광펜. 그렇지. 아, 그럼 다시 마지막에서 rereading을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우리의 타겟을 다시 잡았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풀라는 글의 의도였던 것 같아. 타겟 여기 줄게. B가 중요하다. 뒷부분 중요해. 헷갈렸지? 마지막에 타겟에 대한 정보 한 번 더 줄게. 그치? 자, 이제 rereading 읽어. rereading은요, bring us, 우리한테 가져와요. more, 훨씬 더 sharply in contact with it. 날카롭게 가져옵니다. in contact with, 뭘 마주했을 때 말이죠. how 우리가 have both changed, 바뀌었고 and remained the same. 같은 건 뭔가를 날카롭게 마주하게 합니다.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봐요. 이제 답 찾아볼게. 처음 읽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을 회상할 수 있고 그 기억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변화한 것과 그대로인 것을 컨택트,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줄을 다시 칠게. 지금 읽었던 부분 both changed and remained the same에다가 밑줄 쳐봐. 그럼 나는 바뀐 부분도 있고 똑같은 부분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합쳐서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골라내야 돼.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야. 그럼 봐. 1번부터 toward other. 타인에 대한 거야. 이거 나 얘기하는 거야. self. 나 얘기하는 거지. 그럼 other는 X인 거야 일단. 맞지? 2번 가볼게. 상징적인 중요성은 뭔가를 보여주는 중요성이 있다는 건데 그런 말이 있었어? 아니지. 그래서 난 심볼릭에다 X를 쳤어. 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없었거든. 3번 정체성이 시간에 따라 흘렀다?
처음 읽었을 땐 이랬는데 오, 그때랑 이거는 같은데 이건 다르네. 괜찮아 보이지 않아? 4번 가볼게. 과거의 자아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야. 이거 정서적 연결이야. 그냥 나 자체야. 나 자체잖아. 그 이모셔널이 X인 것 같아. 5번 소셜 액츄얼리티가 X지. 이거 사회적 실체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동어반 보고 답인 거잖아. 그럼 괜찮은 답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는 거야. 이게 속어로 답 찾기지.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가져왔어. 4점짜리 문제였고. 됐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집에 가면서 아 맞아 이런 식으로 단설 잡았었지는 이해하시고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